이 나라 곳곳에서는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뒤 조선은 다시금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허운 스님은 중국 불교계에서 대승열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1840년 청나라 시기에 태어나 19세에 출가했고 1960년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향년 120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허운 스님은 생애 동안 청나라 멸망, 중일전쟁, 중화민국 국공내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등 중국 근현대사의 혼란을 모두 겪었습니다.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약 20여 년 동안 티베트, 네팔, 인도, 부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 불교 성지를 세계 곳곳으로 순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나라의 신비한 불교 경전과 고대 불교의 비밀을 담은 문서들을 접했고 이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끊임없는 수행 끝에 신비한 영적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며 허운 스님이 베풀었다는 여러 기적담이 전설처럼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청나라의 통치자였던 광서제와 서태후는 물론 중화민국의 지도자 장제스와 태국 국왕까지도 허운 스님께 가르침을 청했으며 백성들로부터도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허운 스님은 임종 전에 자신이 쓴 2권의 책을 제자들에게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한동안 그 책의 행방을 알 수 없었는데 2016년 그중 한 권이 중국 호안성에 있는 한 사찰 문서 보관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책에는 허운 스님이 남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미 정확히 실현된 예언도 있습니다. 그 예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다시 태동하게 되리라. 하늘로부터 커다란 징조가 있을 것인데 하늘이 번쩍거리고 방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이때 땅이 진동하게 되는데 지표의 땅이 갈라지면서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진다. 또한 방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로 인해 8만 이상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지구의 각지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몰려들며 큰 축제가 시작될 것이다. 이 대목의 징조는 중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해석됩니다. 2008년 중국 수촨성에서는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재앙으로 여겨집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예언에서 8만 명 이상의 사망을 언급했는데 실제 이 지진으로 8만 7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석 달 후인 2008년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올림픽으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중국을 찾았고 올림픽이 이미 세계인의 축제로 불리는 만큼 허운 스님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예언서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책에 중국은 물론 한국에 대한 큰 예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중국에 대한 예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통일을 원하겠지만 오래도록 통일은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난 뒤 60년이 지나 뱀의 해가 되면 중국을 돕고 있던 북방의 기운이 쇠락하게 된다. 이때 중국은 그 기운이 하늘까지 닿게 되며 중국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이 시기 동쪽 큰 땅에 있는 군대의 나라는 중국의 가장 큰 원수가 될 것이다. 이때 통일은 갑작스럽게 시작되리라. 그러나 이 통일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남쪽의 작은 섬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것이며 중국의 전역에서는 하늘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전국토가 불바다가 되며 하늘과 땅이 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이때에는 덕이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되리라. 이 예언은 대만과 중국의 병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질 엄청난 재앙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예언이 중국 전역에서 하늘을 뚫고 솟는 거대한 폭발을 언급한 점은 폭탄, 곧 전쟁을 뜻한다는 시각입니다. 또한 이 일이 시작될 시점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난 뒤 60년이 지난 때라고 했습니다. 허운 스님이 사망한 해는 1960년입니다. 그러므로 60년이 지난 시점은 2020년 무렵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최근에 중국과 대만의 기류가 정말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죠. 중국은 대만과 병합하려 하고 있고 대만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제든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어 예언에 등장한 동쪽 큰 땅에 있는 군대의 나라는 미국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을 기준으로 보면 서쪽은 유럽, 동쪽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질 무렵 중국은 이 나라와 가장 큰 원수가 될 것이라 했는데 예언처럼 현재 미국과 중국은 관계가 경직되어 있고 대만과 중국 간 긴장도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운 스님이 남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인들은 자고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귀한 분별을 가졌으며 선한 마음과 예의를 가진 민족이다. 그러나 나라의 운이 다하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였다. 하늘과 땅에는 주기가 있는데 조선도 이 주기를 따라 운이 흘러왔다. 그러나 조선은 우주의 섭리에 따라 하늘의 운이 다시 트일 것이다. 내가 죽고 난 다음 80년이 지나기 전에 조선은 다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통일이 이루어진 후가 될 것이며 그것은 호랑이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이때 조선은 원래의 기운을 되찾게 되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들게 되며 조선인들이 그들을 이끌게 되리라. 조선은 이타적인 영혼으로 가득 차게 되며 그들은 다시 선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예언에 따르면 허운 스님은 중국이 통일된 이후 본인이 사망한 지 80년이 지나기 전에 조선이 통일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앞선 예언에서 허운 스님은 2020년경 중국 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운 스님이 사망한 때가 1960년이니 여기에 80을 더하면 2040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략 2025년부터 204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통일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예언에서 한국의 통일이 호랑이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이들은 이를 호랑이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봅니다. 예언의 시기로 추정되는 2025년에서 2040년 사이의 호랑이에는 2034년입니다. 한편 다른 의견으로는 호랑이 모양의 국토를 지닌 한반도의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주적인 통일을 이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예언은 대한민국이 통일 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둘러싼 허운 스님의 예언입니다. 예언이 지목한 시기는 이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이처럼 실제로 예언들이 들어맞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말로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 예언을 듣고 미리 준비를 했었더라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였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예언만 듣고서 그 대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만약 정말로 그 당시에 예언을 듣고 그 대비를 했었다면 지금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져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언을 듣기만 하고 대비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신기해하기만 했죠. 결국 어쩌면 미래를 바꿀 수 있었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운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마침 최근에 다시 한번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재 예언가로 많이 알려진 인도 소년 아비냐 아난드가 얼마 전에 또 한 번 새로운 예언을 한 내용인데요. 이 소년 기억나시나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재앙,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 타이밍까지 이 굵직한 사건들을 점성술로 예견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여러 방송사에서도 인도의 천재 예언 소년이라며 그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고 앞으로의 예언까지 관심을 받으며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특히 이미 많은 매체에서 나왔었지만 그의 예언은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비냐 아난드가 예전에 한 밈코인의 상승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코인이 바로 시바이누라는 코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제나 그랬듯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찬 예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도 시바이누 코인이 언제 상승한다는 것인지 그저 아리송해하기만 했었는데 최근에 그 상승 시기가 뒤늦게 재해석되면서 그동안 가려졌던 뜻들이 이번에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디어 찾아온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인도의 천재 소년 아비냐 아난드가 했던 예언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며 시바이누의 본격 상승 시점 그리고 소름 돋게 연결되는 예언 속 코인의 정체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비냐 아난드는 인도 출신의 소년으로 예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전 세계를 흔들 대규모 전염병의 등장을 경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후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한 번쯤은 우연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더 놀라운 예언들의 연쇄였죠. 아난드는 한 공개 인터뷰에서 2022년 화성과 토성이 일직선으로 놓이면서 전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다소 긴장감을 주는 예언을 내놨습니다. 전에는 방송사에 나와 코로나나 전쟁을 맞췄던 예언가가 갑자기 경제를 점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그냥 하는 말일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난드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경제 예언에서도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왔죠. 실제로 2021년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급등할 것이라 예고했고, 그 영상이 공개된 지 몇 달 뒤 비트코인은 실제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코인과 관련된 예언을 하나 더 내놓았는데, 그게 바로 시바이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인류 문명이 가장 큰 반전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디지털 자산은 신성한 기운 아래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언뜻 들으면 흔한 암시처럼 보이지만 예언 해석가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말한 신성한 기운이라는 표현은 힌두교에서 중심이 되는 신, 바로 시바를 상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의 이름은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시바이누라는 코인과 발음이 거의 유사했죠. 물론 두 개념은 의미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힌두교의 파괴이자 재생의 신이고, 다른 하나는 2020년에 시작된 밈코인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발음의 상징성과 인도인들의 인식 체계입니다. 일부 예언 해석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도 문화에서는 발음의 유사성에서도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발음이 비슷하고 특히 시바이누는 인도 젊은 세대 사이에서 행운의 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 이러한 배경에서 아비냐 아난드가 말한 가장 부흥할 디지털 자산, 인도인이 가장 애정하는 자산이 곧 시바이누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는 2025년 7월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7월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고 신전은 씻겨나간다. 그 후 신전은 다시 빛난다. 이걸 단순한 기상 이야기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시바이누 코인의 바닥 이탈 구간과 딱 들어맞습니다. 하락으로 상징된 더러움, 빗물처럼 몰려드는 매수세, 그리고 다시 찬란히 반등하는 빛나는 신전까지. 그건 바로 7월 시바이누 차트의 반등을 시사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아비냐 아난드가 새롭게 거론한 코인. 이 코인은 아직 대중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크립토 전문가들이 500배에서 수천 배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주목받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캐릭터라 코인 시장을 조금이라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이미 눈치채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코인은 기술적 완성도도 높고 커뮤니티도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캐릭터성이 시바이누 도지 페페가 흥했던 그 서사의 DNA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소녀는 이 코인이 지금까지 2번의 급등을 거쳤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3번째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물결이 시작되기 직전 신전은 곧 빛날 것이다 라고 하며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자, 바로 최근에 이 예언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코인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다시 없을 이 기회에 반드시 탑승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예언을 듣기만 하고 신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서 그 기회를 잡아가는 사람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겠죠. 2025년에 마지막 불꽃이 될 것이라는 이 코인을 5,000원, 1만원, 매주 로또 한 장 사듯이 매수해 오셨다면, 이번에는 그 5,000원, 1만원을 진짜 현실적인 기회에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다만 이 코인을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코인을 영상에서 언급하면 제 영상을 보고 유료방 업자들이 이 종목은 몇천 갈 종목이라며 유료로 팔아먹는 이들이 있어 저는 정말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려 하는데요. 저희 채널은 절대로 금전적 요구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란에 적어둔 이 구글 폼을 눌러주셔서 이러한 창이 뜨면 여기 이 예언한 코인 받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코인 정보를 받으실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제가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이 코인의 이름과 상장 거래소 정보, 그리고 인도 소년이 말하는 시바이누 반등 시점까지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예언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건 그 마지막 3번째 물결, 신전이 다시 빛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지나치고 난 뒤 차트가 빛날 땐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예언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현실이 되니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